등비 수열. 등비 수열은 지난 시간에 했던 등차 수열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등차 수열은 어떤 첫항 A1이 있고 거기다 일정한 값을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이었다면 등비 수열은 일정한 값을 계속 곱해 나가서 만든 수열입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첫항 A1이 있으면 어떤 숫자를 곱해주고 또 어떤 숫자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곱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항 A1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인 AN이 있겠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첫 번째 항인 A1에다가 공비를 몇 번을 곱하게 되냐면 n-1개를 곱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일단 등비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식인데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꼭 첫 항부터 이제 n번째까지 갈 필요 없이 중간에 임의의 항에서 찾아갈 수 있듯이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식보다는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AN은 어떤 임의의 n번째 항에다가 n-m개 공비를 곱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산을 할 때는 어떻게 연산을 많이 하게 되냐면 AM분의 AN이 공비가 n-m개다.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등차 수열은 한끼리 서로 뺐을 때 공차가 나왔듯이 등 비수열은 한끼리 서로 나누게 되면 이제 공비가 여러 개 나오게 되고 근데 이제 곱하는 형태다 보니까 거듭 제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등 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할 게 나눗셈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0이 되기는 좀 어렵겠죠. 중간에 항이 0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공비가 0인 경우를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등 비중항 같은 경우에 등차 중항처럼 어떤 A에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A의 n 플러스 1에다가 공비를 한 개를 나눈 거 얘는 an 플러스 1에다가 공비 한 개를 곱한 거 그러다 보니까 둘을 곱해주면 가운데 항에 이제 제곱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등비 중항식이 있는데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식이죠. 근데 이거를 또 조금 일반화를 하시면 n 플러스 k번째 항과 n 플러스 2k번째 항으로 일반화를 할 수가 있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이제 우리 A, S, S 플러스 5, S 플러스 10이랑 A, T, T 플러스 5, T 플러스 10이랑 항이 5개씩 차이 나긴 했지만 어쨌거나 간격이 일정하면 등차 중항식을 쓸 수 있었듯이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예요. 꼭 바로 이웃한 항들 뿐만 아니라 간격이 일정하기만 하면 등비중항식은 쓸 수 있다. 등차 중항, 등비중항은 간격이 일정한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간격을 K개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등비중항식을 쓸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 이거 기억나나? N1 더하기 N2와 M1 더하기 M2가 같으면 등차 수열에서는 뭐가 가능했냐면 AN1 더하기 AN2와 AM1 더하기 AM2가 같았어요. 요거는 등차일 때. 근데 동일한 방식의 식이 등비수열에서도 통용이 됩니다. 등비수열일 때는 요게 가능하죠. BN1 곱하기 BN2 랑 BM1 곱하기 BM2 요게 이제 등비수열에서 성립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되면 요게 되고 그래서 등차 등비에 대해서 항들의 숫자의 합이 일정하면 등차 수열에서는 항의 합이 일정하고 등비 수열은 항의 곱이 일정하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합을 변형을 하기도 했단 말이야. 등차수열에서 예를 들면 A2 더하기 A7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다양한 형태로 바꿨어. A3 더하기 A6으로도 바꾸고 A1 더하기 A8로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조적인 변형을 했단 말이야. 구조적인 변형을 하는 데는 이유가 명확한데 항상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유리하게끔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제에서 A3을 줬어. 그럼 너네가 A2 더하기 A7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A3을 하니까 A6을 구하는 방식으로 간다든지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맞춰서 너네가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지성으로 변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변형을 했을 때 내가 연산이 좀 간결해질까를 늘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변형을 하셔야 돼요. 많이 변형을 해보셔야 됩니다. 답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등차등비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 과정이 최종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복잡한 문제를 좀 간결하게 혹은 풀기 쉽지 않은 것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등차 수열에서 그랬다면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인 거야. 등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B3 곱하기 B10이 있다. 그럼 뭘로 바꿀 수 있겠어? 예를 들면 B2 곱하기 B11로도 바꿀 수 있고 B5 곱하기 B8로도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항의 번호의 합이 일정하면 우리는 등비수열의 경우 항들의 곱이 일정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너랑 너. 언제? 요때. 이 개념은 요 등비중앙 개념의 확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개념 안에 등비중앙식은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고 너네가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알면 돼. 이거 하나, 이거 둘. 이렇게. 이쪽이 이제 등비수열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내신에서 이제 가끔 재밌는 게 나와요. 일단 요렇게 문제에서 줘. 예를 들면 A 곱하기 C가 B 제곱이면 A, B, C는 등비수열이다. 자, 요게 이제 언제 나왔냐면 중동고 내신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 합답형으로 이런 식으로. 자, 요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니은번이 뭐였냐면 A 더하기 C가 2B이면 A, B, C는 등차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었어. 합답형으로. 일단은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이게 거짓이에요. 합쳐야 되는 데가 아니라 0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면 0, 1, 뭐 아니지 0, 0, 1이야. 자, 이런 거. 그죠? 그럼 이렇게 곱한 거는 너의 제곱이 맞죠? 그렇다고 등비수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그럼 이거는 어떨까? 이거는 또 참이에요. 이거는 어차피 A와 C를 2로 나눴을 때 중점의 개념이고 그래서 이거는 등차가 되는 게 맞지만 A, B, C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닌 이상 기억번은 틀렸다고 할 수 있다고. 그럼 만약에 기억번에서 A, B, C 곱한 거는 0이 아니다라는 이런 조건이 있다면 이거는 또 참이 될까?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왜 괜찮냐면 자, 등비중앙식은 어디서 나왔을까? 얘는 사실은 여기서 오는 거야. A분의 B와 B분의 C가 서로 같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 식에서 이게 나온 거야. 그지? 그럼 이 식에서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게 뭐야? 공비잖아. 공비가 일정하면 그게 등비수열의 정의야. 등비수열이 되는 게 맞아. 근데 나눠야 되지. 나눠야 되는데 0이 되면 안 되지. 근데 이미 ABC 곱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겠지. 그러니 등비수열이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등비중앙, 등차중앙 개념이랑 섞어가지고 합답형으로 이제 출제를 했을 때 애들이 니은번이 참이 되는데 기억번이 이제 거짓이 되는 걸 놓쳐서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이거를 너네가 외우라는 게 아니야. 야, 등비중앙 성립하고 뭐 등비수열은 되고 뭐 등차는 안 되고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뭘 조심해라? 등비에서는 나눗셈을 조심하자입니다. 그냥 나눗셈을 조심하고 나눗셈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뭔가 0이라는 요소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가? 근데 조건에서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0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문제가 0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여기까지가 등비중앙의 일반항과 등비중앙에 대한 이야기,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등비중항, 그 다음에 등비수열 항들 간의 관계라고 보셔야 돼요. 됐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등비수열의 합 SN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등비수열의 합 SN은 등차수열의 합 SN과 가장 대비되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등차수열의 합 공식은 사실 한 가지 형태밖에는 없어요. 그 한 가지 형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어. 하나는 구조적인 합의 대칭성, 그래서 첫 항, 마지막 항 나누기 2 곱하기 항의 개수와 또 다른 한 가지 바라보는 방식은 뭐였냐면 2차 함수의 형태, 원점을 지나가는 어떤 2차 함수의 형태로 바라보는 방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식이 서로 다르지는 않았어. 근데 등비수열에서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는 걸 내신에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두 가지였냐면 등비수열의 합 공식에 대한 증명이 어떻게 됐냐면 자, 첫 항 A1이 있고 A1R이 있고 A1R의 제곱이 있고 SN이라는 거는 맨 마지막 n번째 항까지 A1R의 n-1승까지 있었죠. 그죠? 양변에다가 공비 R을 곱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공비 R을 곱한 것을 바로 밑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너를 약간 비스듬하게 이쪽에다 쓸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지? A1R의 n-1승도 당연히 있고 너를 비스듬하게 아래다가 적어준 A1R의 n승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또 다른 말로 AN 플러스 1번째 항인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위아래를 서로 빼줍니다. 위아래를 서로 쓱 빼보시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면 R-1의 SN은 A, N 플러스 1 빼기 A1이 되겠지. 이렇게 되죠. 여기서 양변을 R-1로 나누고 싶은데 나누려면 R이 1이 아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분기점이 생깁니다. R이 1이 아니면 R이 1이 아닌 경우에는 SN은 R-1분의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문제는 R이 1이 되는 경우인데 R이 만약에 1이면 여기서 이제 이걸 위아래 곱하네 만에 할 것 없이 우리가 모든 항이 A1인 거라서 SN은 그냥 A1이 N개입니다. A1 곱하기 N이 되겠죠. 이렇게. 그 사실은 요 R이 1인 수열은 공비가 1짜리라는 거는 공차 입장에서는 공차가 0짜리인 수열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이면서 동시에 등비 수열인 수열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수열? 상수함수인 수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건 조건이에요.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익숙한 식으로 바꿔드리면 A1으로 묶으면 R의 N승 빼기 1 나누기 R-1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둘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요게 이제 무슨 항이 되냐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는 거는 마지막 다음 항인 거예요. 마지막에 다음 항. 너네가 마지막에 다음 항을 좀 쉽게 구할 수 있으면 굳이 아래 n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4, 8, 16, 512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너네가 공비와 항의 개수와 첫 항과 이거를 다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일단은 512가 이와 같은 수열의 몇 항인지를
생각하는 게 막 바로 떠오르지는 않을 수도 있어. 그지?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근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너의 다음 항 있죠. 다음 항. 다음 항은 2의 10승일 것이고 너는 2의 제곱이고 r-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사실 너는 너예요. 이렇게. 우리는 공비의 개수가 크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사실 중요하지 않다. 항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알고 싶었던 거다. 우리는 사실은 마지막 항의 다음 항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걔만 알면 우리는 등비수열 합을 구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마지막 항의 다음 항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공비와 항의 개수로 이제 마지막 항의 다음 항을 구할 수 있을 뿐이지 너네가 굳이 항의 개수를 센 다음에 다음 항을 구하는 거는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 이런 거 해볼까? 예를 들면 6, 18, 18부터 더 할까? 18부터 더 할게요. 8, 54, 2 곱하기 3에 뭐 5승, 3에 7승 있다고 칩시다. 이걸 계산을 하고 싶대. 그러면 너의 다음 항이 있을 거라고 2 곱하기 3에 8승이 있을 것이고 첫 항을 뺀다고 18을 빼주시고 3 빼기 1 나눠주시고 이렇게 등비수열 합공식은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게 가장 간단해요. 항의 개수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는 물론 저 공식에 넣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공식을 둘 다 여러분이 그래서 알았으면 좋겠다. 선생님은 요거를 종종 씁니다. 특히 공비가 2일 때 좀 쓰기가 아주 편하고 공비 2인 수열의 합을 구할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너네가 공비 특이한 거 구할 일이 있겠니? 공비 5짜리, 7짜리 뭐 이런 거 구할 일이 있겠니? 거의 없어요. 공비 너네가 구해봤자 2짜리, 2분의 1짜리, 3짜리 그 다음에 뿔마 정도? 그래서 요 방식대로 구하시면 좀 편할 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SN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얘는 되게 특이한 형태예요. 지금 n에 관한 1차식의 형태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SN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형태를 거의 잘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고려를 하지 않고 거의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데 하지만 이런 게 존재한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건 알고 계시고 그래서 SN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있는데 SN의 비율이 있어요. SEN, S3N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이제 비율이 왜 있냐면 2n이 되면 이 자리가 2n이 되겠죠? 3n이 되면 이 자리가 3n이 됩니다. 근데 아래 2n승 마이너스 1이나 아래 3n승 마이너스 1이나 둘 다 무엇을 공통인수로 갖냐면 아래 n승 마이너스 1을 공통인수로 갖죠. 그러니까 그들을 약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너가 몇 대 몇 대 몇이 되냐면 최종적으로 1대 1 더하기 아래 n승 대 1 더하기 아래 n승 더하기 아래 2n승이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SN, SEN, S3N의 비율을 너네가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문제에서 뭐 이런 식으로 줬어. S 18 나누기 S 12가 뭐 5야. 예컨대 이렇게 줬다고 치자. 그럼 너네가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너가 2n이고 3n이니까 1 더하기 아래 6승분의 1 더하기 아래 6승 더하기 아래 12승이 너구나. 이제 아래 6승을 t라고 치환을 해서 보니까 뭐가 나오겠어? 풀어주면 t에 관한 2차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풀어주시면 이제 끝나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출제를 곧 잘 해요. 조건 자체를 이렇게 많이 제시를 한다고. 너분의 너를 줄 때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 S6분의 S18 그러면 n이 6인 거고 1대 너니까 그냥 요거를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 요 정도 이상으로 표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볼 건데 등비 수열의 역수로 이루어진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등비의 역수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결론만 얘기하면 등비 수열이 됩니다. 등비 수열이 되는데 왜 등비 수열이 되느냐? 원래가 A1이 있고 분의 1 A1의 R 분의 1
A1의 R의 제곱 분의 1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얼마가 곱해지냐면 R분의 1이 곱해지고 너로 갈 때도 R분의 1이 곱해지죠. 즉 보시다시피 첫 항도 역수가 되고 공비도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첫 항과 공비 모두 역수로 바뀌더라. 이런 특징이 있고 여기서 이제 조금 심화 개념 중에 뭘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는 게 있냐면 A1부터 AN까지 합을 SN이라고 부르고 역수들로 이루어진 수열의 합을 TN이라고 불러볼게. SN과 TN 간에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성립합니다.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TN분의 SN이 항상 A1 곱하기 AN이 나와요.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SN이라는 수열은 이제 첫 항을 기준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공비 R짜리 수열이죠. 그죠? TN이라는 수열은 이쪽 방향으로는 공비가 R분의 1짜리 수열이에요. 근데 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순서에 무관하게 합하기만 하면 그만이니 나는 관점 자체를 한번 거꾸로 바라보기로 했어. 우리가 여기부터 이쪽으로 더해 나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항부터 반대 방향으로 한번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수열은 공비가 R짜리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쪽 수열에다가, 왜냐면 여기서 R분의 1 곱한 게 넣으면 너에다 R 곱한 게 이쪽이잖아. 그죠? 그러니 TN이라는 수열은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쓰게 되면 구조가 어떻게 나오냐면 첫 항이 AN분의 1이라는 차이만 있고 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구조가 R의 N승 마이너스 1 나누기 R 마이너스 1이라는 부분이 완벽하게 동일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SN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위아래를 서로 나눠주시면 이 부분은 약분이 되고 너 나누기 너인데 분모의 분모니까 서로 곱해지면서 이런 구조를 갖게 돼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겠어? A1 곱하기 AN이라는 건 뭐랑 똑같다? A2 곱하기 AN-1, A3 곱하기 AN-2 이런 식으로 어떤 곱의 대칭성을 가지고 문제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이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A1부터 AN까지의 곱이 있어. 이거는 항상 어떻게 쓰이게 되냐면 A1 곱하기 AN에다가 2분의 N승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A1부터 AN까지의 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A1과 AN의 등차 중앙을 N개를 더하면 됐어. 그지? 똑같아요. A1부터 AN까지의 곱은 A1과 AN의 등비 중앙을 N번을 곱해주면 된다고. 등비 중앙이 A1, AN의 2분의 1승, 근데 N번 거듭 곱해서 2분의 N승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약간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등비 중앙이라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A1 곱하기 AN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2분의 1승을 하지 않고 그냥 2분의 N승이라고 하는 거야. 왜 2분의 N승이라고 하냐면 어차피 케이스는 두 가지입니다. AN이 지금 항의 개수가 홀수개일 수도 있고 짝수개일 수도 있어. 그지? 자, 홀수개면 반드시 정 가운데 등비 중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그냥 N승을 하면 그만이고 항의 개수가 만약에 짝수개야. 짝수개면 A1과 AN은 부호가 기본적으로 서로 같을까 다를까? 홀수개일 때와 짝수개일 때. 홀수개면 무조건 부호가 서로 같아요. 그죠? 왜? 항의 개수가 홀수개라는 거는 첫 항에서 짝수개의 공비를 곱해서 마지막 항이 되는 거거든. 짝수개의 공비는 어떤 수의 짝수 거듭 제곱이니까 무조건 양수지. 그럼 첫 항과 마지막 항은 부호가 무조건 같아요. 근데 항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면 그러면 부호가 서로 다를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짝수가 되면 2분의 n이라는 수 자체가 자연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음수의 자연수승은 어차피 정의가 잘 된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이 이 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항의 개수가 홀수개인지 짝수개인지 공비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고려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약간 마음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2분의 1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음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요거를 물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한테 SN과 TN을 딱 주고 A1부터 AN까지의 곱을 구하세요. 이렇게 딱 한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이런 걸 준다고. S12 뭐 20이고 T12 3분의 1이야. 아니면 뭐 5야. 이렇게 해놓고 A1부터 A10까지 곱을 구해달래. 근데 이거를 로그 2에. 자, 너는 얼마니? 이런 거 내기 아주 쉽다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일단은 서로 나눈 값이 뭐가 되냐면 4가 A1 곱하기 A10인데 애초에 너가 뭐냐면 A1 곱하기 A10의 2분의 10승이라고.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4의 5승이 나오지. 그러니까 2의 10승이 나오고 답은 1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는 내신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는 어떤 표현입니다. 원래는 애들이 다 이렇게 한다고. tn을 a1분의 1 곱하기 r분의 1의 n승 빼기 1 나누기 r분의 1 빼기 1 해갖고 이거 분자분모에 r의 n승 곱하고 식 정리하면 똑같은 나와요. 근데 이제 분모에 번분수 들어가고 계산이 번거롭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겠다. 이거를 마지막 항에서 거꾸로 더하는 방식으로 바라보겠다. 너네가 합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순서를 판단하는 게 좀 자유도가 있어야 돼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수열의 합, 시그마 단원을 할 건데 합의 합을 하는 경우에서 합의 합. 너네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예를 하나 들어볼까? 1부터 10까지 K제곱 2부터 10까지 K제곱 10부터 10까지 K제곱 넌 얼마니? 이런 거 전형적인 이런 것도 이제 내신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럼 이거를 너네가 직접 다 계산을 하려고 하면 너무 불편해요. 왜냐면 2부터 10까지 하려면 1부터 10에다가 1의 제곱을 하나 빼야 되고 10부터 10까지면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빼갖고 이걸 하나씩 다 계산하자니 너무 불편해. 근데 사실은 이것의 뜻이 뭐였냐면 1의 제곱, 2의 제곱, 10의 제곱이 있고 너는 2의 제곱, 10의 제곱인 거고 쭉쭉쭉 더해지고 마지막에는 10의 제곱 하나 있는 거고 이렇게 더해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더하겠다? 가로로 먼저 더하고 세로로 더하지 않고 세로로 먼저 더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럼 너는 1의 제곱이 1개, 2의 제곱이 2개, 10의 제곱이 10개.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구나. 사실은 뭐랑 같냐면 1부터 10까지 K 세제곱에 대한 시그마랑 같더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념적으로는 발상이 동일하다는 거야. 뭐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합을 더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합을 내가 더하는 거는 내가 계산하기 용이하게끔 순서를 얼마든지 바꿔서 더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됐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등비수열의 합 설명했고 뭐 거의 끝났어요. 합과 일반항의 관계는 등차 수열에서 Sn-Sn-1 해갖고 AN 구하는 거 똑같고요. 등차 수열처럼 합에서 일반항, 일반항에서 합 왔다 갔다 자유롭게 바꾸는 뭐 그런 좀 쉬운 공식 같은 게 잘 없습니다. 그냥 직접 공식에다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가지 조금 특이한 유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도형의 활용입니다. 도형의 활용. 이게 이제 계륵 같은 아이들 두 가지인데 왜 계륵이라고 하냐면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 나오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수능에 일단 안 나와요. 내신에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우리가 지난 시간 아니지. 우리가 도형 파트에서 할 때 왜 최단거리 판단이랑 그 다음에 요 도형의 어떤 삼각형의 모양 결정하는 유형 그 두 가지가 있었잖아. 걔네는 내신에 대체로 다 나오는 유형이야. 수능에는 안 나와. 근데 내신에는 대부분의 학교에 나와. 근데 이 두 가지는 지금 도형의 활용의 원리합계 두 가지 설명할 건데 대체로 내신에 잘 안 나와요. 대체로 안 나오는 학교가 좀 더 많아. 근데 나오기도 해. 사실은 교과서에는 그리고 뭐 부교재나 이런 데는 있을 거야. 특히 텍스트가 있는 학교는 있을 겁니다. 도형의 활용 문제도 있고 원리합계 문제도 있고 있어요. 그 문제집에는 문제집에 있으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볍게나마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방학 때는 안 했죠. 도형의 활용은 뭐냐면 일종의 프랙탈입니다. 프랙탈. 프랙탈 구조가 뭐냐면 어떤 부분이 계속해서 같은 모양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갖게 되는, 눈송이 같은 게 대표적인 프랙탈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프랙탈뿐만 아니라 어떤 닮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닮음에 대한 이야기.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여기에 이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이 있어요. 너가 3, 4, 5짜리 삼각형이래. 근데 여기에 이제 내접하는 원이 있대요. 내접하는 원이 있고, 이 내접원 안에 다시 세변의 길이비가 3대 4대 5가 되는 또 새로운 직각 삼각형을 내접하게 그려주고, 또 안에 내접하는 원을 그려주고, 또 그 원에 내접하는 3대 4대 5가 되는 직각 삼각형 그려주고, 또 원 그려주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할 거야. 이렇게 쪼르륵. 그래서 첫 번째 원의 넓이를 A1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원의 넓이를 A2라고 부르고, 세 번째 원의 넓이를 A3이라고 부를 때 땡땡땡 우리는 A1부터 A5까지의 합을 한번 구해볼래? 이게 이제 도형의 활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왜 도형의 활용이고, 왜 닮음이고, 왜 등비수열 단원에서 배우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봐봐. 항상 이 도형의 활용 파트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어떤 전체에 대한 비율의 관점으로 보겠다는 거야. 내가 요 흰색 삼각형 있지? 흰색 삼각형에 대해서 이 하얀색 원이 차지하는 넓이가 있을 거라고. 그 원이라는 도형이 차지하는 넓이, 그 비율은 어차피 초록색 삼각형이라는 요 도형에서 초록색 원이 차지하는 비율과 똑같겠죠. 그죠? 즉 우리는 겉에 있는 처음에 이 삼각형을 바탕으로 하얀색 원을 구하고 나서 그 하얀색 원에서 초록색 삼각형의 어떤 변의 길이를 찾고 나면 이들은 서로 계속 닮았지. 삼각형도 삼각형과 닮았고 원은 당연히 원과 닮았고, 그러면 삼각형 대 삼각형의 선분 비를 구할 수 있으면 원과 원의 반지름의 비율을 구할 수 있고, 반지름의 비율은 뭘로 이어지냐면 넓이의 비율로 이어지고, 넓이의 비율이 바로 A1, A2의 공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닮은 비는 선분비에서 출발해서 선분비에서 보통은 넓이비를 많이 물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의 둘레를 물어볼 때도 있어. 그러면 이제 굳이 넓이비로 갈 필요는 없겠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그러면 너네가 이 유형이 왜 어렵냐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도형을 이제 잘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도형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등비수열이고 자시고 여기서 요 반지름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내접하는 이걸 또 새롭게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불편해진다고. 이거는 개쉬운, 가장 쉬운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뭐 누구나 할 수 있고. 참고로 중동고 기출문제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얘네가 이제 내접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여기다가 또 막 뭐 이름 막 약간 환공포증 걸릴 것 같은 막 되게 막 복잡한 도형들을 갖고 온다고. 원과 원이 내접할 뿐만 아니라 막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뭐 대칭성도 쓰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유형이 만약에 내신에 잘 나오는 유형이지 그럼 난 한 타임 내내 우리 하루 종일 수업 동안 이 유형만 풀어도 너네가 뭐 충분히 그거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게 다양하고 많고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땐 투머치야. 너네가 딴 게 다 깔끔하게 잘 되면 난 이것도 아주 어려운 것까지 다뤄줄 용의는 있어. 물론. 근데 문제는 그 이전에 아직 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것들이 훨씬 많고. 그래서 딱 기본적인 것만 한번 보고 학교 프린트에 나오면 거기 있는 정도만 보고 부교재에 나오면 거기 있는 정도까지만 다루자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 휘문에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행히도. 되게 개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직각삼각형에서. 얘네를 가지고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3 더하기 4 빼기 5 나누기 2. 그래서 반지름 1 나와요. 오. 자, 그러면 너의 반지름 1이 나왔으니까 A1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너는 파이가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원의 넓이. 자, 두 번째 원을 볼 건데 두 번째 원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두 번째 삼각형에서 만들어져요. 자, 두 번째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얼마게? 어떤 원에
내접하는 직각삼각형이라는 거는 원주각이 직각이라는 건 이 빗변이 이 원의 뭐가 돼요? 원의 지름이 되겠지. 즉 빗변이 얼마야? 2가 되겠죠. 그지? 그럼 봐봐. 원래 빗변은 얼마였어? 5였어. 5가 얼마가 됐어? 2가 됐거든. 몇 배가 됐냐면 5분의 2배가 됐어요. 근데 어차피 다 닮은 도형이야. 즉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5분의 2만큼 줄어들었다면 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정확히 5분의 2로 축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지름의 두 번째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5분의 2가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너의 공비 자체가 얼마가 되냐면 5분의 2의 제곱인 25분의 4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넓이 b는 선분비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가 25분의 4 파이가 됩니다. 땡땡땡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러니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뭐가 되겠어? 첫 번째 항 파이. 보통은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아래 n승에서 1을 빼는 게 아니라 1에서 아래 n승을 빼죠. 25분의 4에 5승 나누기 1 빼기 25분의 4 끝. 답은 이렇게 나와요. 일단은 답 자체도 너무나 끔찍하죠. 너무나 끔찍하게 생겼고 이게 이제 미적분 2의 경우에는 이거를 언제까지 하냐면 A 무한대까지 무한히 막 쫙 더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n승이 되면서 얘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딱 없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식이 간단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적 2 해봤으면 알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무한 등비급수라고 해서. 근데 이제 수능에서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낙인을 찍었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킬러야! 낙인 땅!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출제를 하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수능에 이거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소개만 해드렸고 이거는 제일 기본적인 거를 한 거고 조금 더 변형된 걸 예를 들어 드리자면 약간 이런 거야. 봐봐. 이렇게 원이 있어. 근데 반을 딱 잘라. 그리고 너랑 내접하게 그려. 또 반을 잘라. 내접하게 그려. 무슨 짓 하려는지는 알겠지. 또 반을 잘라. 자, 그럼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뭐 5번째 시행을 했을 때 이제 만들어지는 모든 원의 넓이 합을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온다고. 그럼 원의 반지름이 처음 게 그 다음에 얼마가 되고 뭐 이런 걸 이제 보는 건데 사실 여기서는 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정확하게 원래 거의 절반이 된다는 걸 찾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아까는 삼각형 하나에 원 하나에 삼각형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가 하나로 만들어졌다면 여기는 처음 원 하나에 2개가 만들어지고 2개의 원에다가 또 4개의 원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개수 자체가 2배씩 늘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등비수열의 합의 공비를 구할 때 그 개수가 변화하는 개수만큼을 또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에서의 공비는 이 정도만 기억할게요. 공비는 뭐가 되냐면 닮은 비 곱하기 개수비입니다. 이 닮은 비라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선분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넓이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 부피비까지는 안 나옵니다. 부피비는 아예 나오지 않는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원리합계는 뭐냐? 원금과 리자의 합계입니다. 원금과 이자의 합계. 요즘 이제 증시가 호황이죠. 혹시 부모님 삼성전자 많이 들고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은 옛날에 팔았고. 자, 그래서 아 그래? 최근에 산 건 이제 야수의 심장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막 얼마 엄청 오른다 이제 너도 나도 막 이제 막 수익 인증하고 이제 그때 원래 이제 팔고 도망가는 게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10만 원일 때 와이프가 야 10만 원 됐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아 10만 원 개 비싸다 못 산다. 한 8만 원 되면 안 와. 그래서 이제 호로록 올라가고 지금 20 몇만 원 됐죠. 그래서 영원히 못 사고 있는 어쩔 수 없죠. 다 뭐. 아무튼 원금과 이자의 합계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돈. 여러분이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제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겠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리합계는 원래는 내신에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원래는 엄청나게 잘 나왔는데 지금은 원리합계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과목에서 좀 깊이 있게 다루냐면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에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합계라는 내용이 등비수열의 교과서에 나오긴 하는데 아주 짤막하게 딱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상용로그의 개념 정도로만 나와요.
너네 이번에 중간고사 상용 로그 어렵게 나온 문제 사실은 없었지. 그치? 상용 로그와 관련된 예를 들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막 엄밀하게 물어보고 이런 게 잘 안 나온단 말이야. 마찬가지. 원리합계가 나오기는 나오지만 경제수학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난 그럴 거면 등비수열 파트에서 원리합계 아예 빼줬으면 좋겠어. 그냥. 근데 간혹 어떤 학교들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딱 분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 해 바로 중간고사 때 휘문고 1번이 원리합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원리합계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다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딱 교과서 수준에서 한번 나왔어. 그냥 그 정도. 그래서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진 않는다. 이 두 유형 자체도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니고 얘가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어차피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나오면 이제 풀 수 있는 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 나왔을 때 어쨌거나 뭐 첫 페이지 정도에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선까지만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더 어려운 거를 뭐 하고 싶다고 뭐 물어보시면 선생님 얼마든 설명은 해줄 수 있지만 가성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하진 않는다. 자, 원리합계는 뭐냐면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원리합계가 있어요. 일단 원리합계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이 이자 체계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이자는 단리 이자가 있고 복리 이자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이라고 들어봤나요? 이거 이제 보험팔이 하시는 분들이 복리의 마법이니 뭐니 해갖고 지금부터 가입하면 50년 후에 네가 돈이 이만큼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제 복리의 마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복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자에 이자가 쌓이는 구조고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리법은 뭐가 되냐면 얘는 등차 수열이 돼요. 얘는 등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거에 계속 곱해지니까. 얘가 등차가 되는 이유는 자 처음에 만약에 100만 원이야. 근데 뭐 월 1% 이자를 준다고 칩시다. 100만 원에서 1%가 붙으면 101만 원이 되겠지. 그지? 단리법은 어떤 식이냐면 이자로 붙은 만 원에다가는 이자를 안 쳐줘요. 그러니까 여전히 원금은 100만 원이라고 보고 그 다음 한 달이 더 지나면 102만 원, 그 다음은 103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죠. 왜냐면 100, 101, 102, 103은 등차 수열이잖아. 근데 복리법은 어떤 식이냐면 처음에 이자 1% 붙었어. 그럼 101만 원이 됐는데 101만 원에 대해서 1%를 주는 거니까 100만 원의 1%는 만 원이지만 만 원의 1%는 100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붙는 이자는 1100원이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붙는다고. 1100원에 대한 이자가 또 붙으면 얼마? 아니 100만 100원에 101만 100원에 대한 이자가 붙으면 이번에는 1101원이 되겠죠. 예컨대. 그런 식으로 이제 이자에 이자가 계속해서 붙는 그래서 등비수열의 구조를 갖는데 이쪽에서 출제가 되는 거는 얘입니다. 왜? 등비수열 파트니까 당연히 이걸 내려고 내겠지. 누가 단리를 내겠어. 아무 의미가 없는 죠. 그래서 요걸 출제를 하는데 그래서 매월 얼마를 입금을 하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래서 저기를 가시면 정기예금이 있고 적금이 있어요. 정기예금과 적금. 매달 꾸준히 돈을 붓는 게 있고 일정한 금액을 그리고 그냥 목돈을 한번 딱 맡겨놓고 걔를 이제 일정 기간 찾지 않는 그런 예금만 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물론 뭐 요새는 뭐 다양해서 중간중간에 돈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뭐 한도가 있고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에요. 매달 얼마를 붓는 방식 아니면 그냥 한 번에 돈을 딱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이자를 계속 불리는 방식. 근데 주로 이제 이쪽 원리합계 파트에서 묻는 거는 매달 꾸준한 금액을 넣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야. 자, 너네가 매월 얼마를 넣어볼까? 100만 원을 넣어봅시다.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이제 내 집 마련의 꿈, 그래서 매월 100만 원씩 차곡차곡 모으기로 했어요. 그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성인이 되면 이제 강남역 집 한 100억 정도 하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100만 원씩 모으면 이제 약 1000개월 정도만 모으면 되니까 열심히 모아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00개월 아니죠? 10,000개월 모아야 되죠? 100억이면? 망했죠. 자, 1000개월 어림도 없죠. 1000만 원씩 모아야 되잖아. 자, 근데 요 100만 원씩을 모아서 예를 들면 2년 후에 얼마가 되겠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매월이라는 포인트에서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내가 돈을 넣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자가 얼마가인지를 월 이자가 얼마인지가 중요하겠죠. 월 이자를 뭐 편안하게 우리 1%라고 불러봅시다. 지금 사실 월이자 1% 어림도 없죠. 연이자 한 3, 4% 주면 다행이고 또 이제 금리 내려가고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매월이라는 거는 월 초일 수도 있고 월 말일 수도 있어요. 은행이라는 업계는 돈을 받아서
그걸 이제 굴리죠. 돈을 받아서 남들에게 또 돈을 빌려주고 그걸로 이제 뭔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 아무튼. 근데 그럼 은행 입장에서 매달 초에 돈을 받는 게 낫겠어? 매달 말에 받는 게 낫겠어, 당연히? 은행 입장에선 일찍 받아야 그걸 가지고 이제 굴리겠죠. 즉, 초와 말 간에는 시간상으로 정확히 한 달만큼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자를 지급을 할 때도 정확하게 이자는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준다고 생각하냐면 초부터 말까지 그 기간 동안에 돈을 맡겨놓으면 이자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즉, 이건 안 돼. 너네가 1월 31일 날 돈을 맡기면 2월 1일 날 한 달치 이자부터 말이 되겠니?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럼 넣었다 뺐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게는 안 되고 그래서 이자는 이때만 붙는다. 그럼 이제 1월 말과 2월 초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하루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내가 00시 00분 00초가 되기 직전 23시 59분 59.99999999999초랑 0000을 실질적으로 시간 차이는 없습니다. 같은 시간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둘을 뭐 어떻게 구분하냐면 내가 내가 돈을 넣는 시점이 언젠지를 가지고 구분한다고. 내가 매월 초에 넣기로 했을 수도 있고 매월 말에 넣기로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매월 말에 넣는 이 시점에 넣는 거고 매월 초에 넣는 거면 이 시점에 넣는 거라고. 그래서 넣는 시점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자는 언제부터 붙는다? 초부터 말까지만 이자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매월 초에 100만 원을 넣기로 했고 월이자 1%. 자, 2년 후라는 거는 24월 말에 관찰을 하기로 했어요. 지금 얘는 1월 초인 거죠. 자, 1월 초부터 1월 말까지가 한 달이야. 근데 그러니까 1월 말과 2월 초는 같은 시기인 거고 2월 초부터 또 2월 말 땡땡땡 24월 초부터 24월 말이 있겠죠. 총 24개월만큼을 맡긴 거야. 그럼 이제 돈이 얼마가 되겠냐는 거지. 자, 해볼게요. 1월 초에 처음에 100을 맡겼어. 1월 말이 있어. 이자가 붙겠죠. 100 곱하기 R이 됐어. R은 얼마냐면 1.01이 R이에요. 이렇게 곱하기 1.01씩 되는 거죠. 자, 봐. 근데 나는 매월 초에 돈을 넣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2월 초가 됐는데 그럼 2월 초가 되면 다시 돈을 넣으셔야 돼요. 100. 자, 말부터 초까지 이자가 붙겠어, 안 붙겠어? 이때는 이자가 안 붙는다고. 기본적으로 이자는 초부터 말까지만 붙어요. 다시 2월 말이 됐어. 2월 말이 되면서 너는 100 곱하기 R의 제곱이 됐겠지. 너는 100 곱하기 R이 됐겠지. 이렇게 된다고. 땡땡땡. 자, 24월 말을 볼 게 아니라 초부터 봅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말에 판단을 하고 싶어. 24월 초가 되면 일단 1월 초부터 24월 초까지는 몇 개월이 흘렀을까? 너부터 너까지는. 정확히 23개월이 흘렀죠. 초부터 초니까. 그러니까 너는 100 곱하기 R의 23승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보고 싶은 시점은 말에 보고 싶다고 그랬죠? 4승이 됩니다. 자, 요게 바로 처음 1월 초에 넣은 그 돈에 대한 이자가 붙은 결과물이에요. 근데 이것도 매월 이렇게 한다고. 자, 근데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2월 달에 넣은 거는 내가 마지막에 24월 말에 확인하면 얼마가 돼 있겠어, 당연히? 100 곱하기 이자가 당연히 몇 번 덜 붙었겠어? 한 번 덜 붙었겠지. 왜냐면 한 달 늦게 넣었는데. 땡땡땡. 자, 우리는 언제 넣기로 했냐면 매월 초에 넣기로 했어. 즉 24월 초에 넣었을 거라고. 그럼 얘가 이자가 하나가 붙었겠지. 맞아? 그럼 너네 보고 뭐 하라는 거야? 이거 등비수열에 합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서 첫 항이 100 곱하기 R의 1승. R의 항의 개수가 24개 빼기 1, R 빼기 1 계산하시면 끝. 이런 문제라고. 자, 이게 원리합계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데 이게 이제 개념상으로는 뭐랑 비슷하냐면 연금의 개념과 비슷해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보통 두 가지예요. 너네가 한 번에 목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퇴직 후에 몇 년간 매년 매월 얼마씩 일정한 금액씩 일정 기간을 받을 수도 있어. 보통 그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거든. 그럼 내가
예를 들면 목돈으로 3억을 받을래? 아니면 뭐 2년간 매달 뭐 150만 원씩 받을래?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고. 그럼 이제 뭐가 더 유리한지. 보통은 유불리가 없게끔 그걸 가격을 딱 맞춘다고. 이때 뭐 어떤 2년간이니까 처음에 바로 3억을 2년 동안 은행에 예치한 금액이랑 매월 이제 150만 원씩 2년 동안 예치했을 때의 원리 합계랑 서로 같게끔 그래야지만 서로 이제 유불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거에 좀 나아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 근데 너네 시험에 나온 건 그냥 딱 요 정도예요. 휘문에 1번에 나왔던 거 그냥 딱 요것만 알 수 있으면 이제 풀 수 있는 수준에. 교과서에 나오는 게 딱 요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잠시 쉬었다가 우리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등차수열보다 어떤 면에서는 좀 쉬울 수도 있고. 1번 볼게요. 자, AN이 등비수열이고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은 첫 항이 6, 공비가 2짜리 등비수열일 때 A1부터 A10까지의 곱을 한번 구해보자. 일단은 요 수열 AN 더하기 AN 플러스 2, 1 요게 이제 첫 항이 6이라는 거는 1을 대입했을 때 6 나와야 되죠. A1 더하기 A2는 6. 공비가 2라고 그랬는데 저수열은 사실은 AN과 공비가 같습니다. 왜 같냐면 요걸 우리가 A1 곱하기 R의 N-1승이라고 쓰고 요걸 A1 곱하기 R의 N승이라고 쓴다면 둘을 더해 주시면 묶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R의 N-1승으로 묶을 수 있죠. A1까지. 그럼 A1 R의 N-1승 곱하기 1 더하기 R. 자, 요렇게 되는데 그래서 구조가 요렇게 되어 있으니 공비는 동일하게 이제 2짜리가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 A2가 6이 A1, A2가 6이니까 얘가 이제 2A1이 되는 거고 그러니 A1은 2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AN은 2의 N승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첫 항이 2고 공비도 2인 수열. 그럼 1부터 10까지 쭉 곱한다는 거는 2의 1승, 2의 제곱, 2의 10승까지. 그러니까 2의 55승이 되겠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2번 마찬가지 비슷한 문제라서 넘어갈게요. 3번 보겠습니다. 다음 합성함수의 상수항을 구해봐라. 자, 상수항 동그라미. 상수항을 구하고 싶다는 거는 우리는 뭘 대입하면 돼? 이 함수에다가 g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고요. 0을 대입한 게 상수항. 즉 여러분더러 f 합성 f 0을 구해달라는 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f0이 얼마냐면 2예요. 그러니 fx에다 2를 대입한 2의 10승, 2의 9승, 2의 더하기 2까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요게 이제 2의 제곱이고 그럼 요 앞에 2의 제곱이 있는데 얘까지 더해주면 이만큼이 2의 3승이고 땡땡땡 이런 식으로 간다고 즉 2의 11승 나오겠죠. 이렇게 2의 거듭 제곱끼리는 두 개를 더하면 바로 그 다음 항이 나오니까 이 두 개 합쳐서 4, 4랑 4 합쳐서 8, 8이랑 8 합쳐서 16 이런 식으로 포개집니다. 착착착. 그래서 답은 2의 11승이 나오는 우리 4번 문제 혹시 수업 때 설명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제 요거 뭘로 바꿔서 푼다? 999로 바꿔서 푼다. 999로 바꿔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너의 일반 항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5, 5가 몇 개? 5가 n개가 되겠죠? n개. 얘는 어디서 오냐면 9가 n개. 해서 곱하기 9분의 5를 해서 오는 거고. 근데 요게 뭐였냐면 10의 n승 마이너스 1입니다. 짠. 다 됐죠? 넘어갑니다. 건우는 집에 갔나요?
어디 갔지? 등비 중앙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이야기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에 대하여 너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이걸 구해보자. AN 자체는 등차입니다. 등차. 그리고 A2, A6, 너가 A3의 제곱이죠. 개멀리 편의점 갔다 왔지? 미친놈이네. 빨리 뛰어갔다 오든가.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AN이 등차 수열이거든? 그럼 내가 A를 뭘로 바꿔주는 게 좀 낫냐면 A3을 기준으로 식을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즉 요거를 A3 빼기 공차 1개, 얘를 A3 더하기 공차 3개, 이런 식으로 전개하시면 A3의 제곱 더하기 2D A3 빼기 3D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A3의 제곱인데 A3의 제곱끼리는 날아간다. 그 다음에 공차가 0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공차도 약분할 수 있다. 참 넘어가서 계산하시면 A3은 2분의 3D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뭘 하고 싶어? A3, 7, 11, 2, 6, 10. 근데 3, 7, 11이랑 2, 6, 10 항들의 숫자의 관계를 한번 볼까? 3, 7, 11 어때? 간격이 일정하죠. 3, 7, 11. 2, 6, 10도 어때? 간격이 일정하죠. 즉 분자는 뭘 뜻하냐면 3H를 뜻하고 분모는 3A6을 뜻해요. 분자 분모 3 약분하시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요구하는 거는 A6분의 A7을 구해라.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다? A3을 알고 있다. A3에서 A6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 공차를 3개를 더하면 되죠. 2분의 3 더하기 3이니까 9D. 너는 2분의 11D가 되겠네요. 약분. 답은 5번에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6번 풀어보겠습니다. 넌 그 빵 잘 먹는다? 그 뭐더라 그게? 치즈케이크 같은 거? 이름이 뭐야? 풍미 가득한 치즈케이크. 야, 의외로 포켓몬빵이 맛있는 거 알고 있니? 의외라기보다는 아무튼 포켓몬빵이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오스 빵이나 아니면 뭐 피카츄 치즈케이크였나?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약간 좀 한 요 정도 크기의 그 여러 개 한 두세 개 들어있는 아니 치즈케이크 그게 또 맛있고 처음에 나는 그 띠부실 때문에 샀는데 먹다 보니까 또 생각보다 맛있더라고. 전에 무슨 님피아 에디션, 님피아 나오는 님피아 무슨 벚꽃 에디션 뭐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그것도 맛있었는데 요새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요새도 아직 파나? 팔긴 팔아? 아우 옛날에는 장난 아니었죠. 옛날에는 그 우리 딸내미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이 님피아예요. 님피아는 EV 진화인데 EV가 왜 다양하게 진화를 하잖아. 근데 그 중에서 님피아가 무슨 속성이더라? 약간 맞다. 페어리 그래. 페어리 속성. 페어리로 이제 진화를 하면 이제 님피아가 되는. 그래서 좀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띠부실에 님피아가 한정판으로 나온 거야. 근데 그거를 먹어서 획득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당근으로 샀어요. 띠부실만. 띠부실 하나에 3,000원인가? 그래가지고 샀어요. 빵 하나보다 조금 비싸죠. 근데 일단 그때 당시에 빵을 구하기가 좀 힘들었고 빵을 내가 한 2개 사서 먹었거든. 근데 님피아가 안 나오는 거야. 애기가 맨날 실망하잖아.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하나 샀어요. 그냥 뭐 그런 재미지 뭐.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야. 자기 무슨 보석함 뭐 이런 데 들어가 있겠지. 한동안 열심히 모았었는데.
민성이도 그럼 좀 모았었니? 그래? 그 왜 책 같은 것도 있잖아. 그래서 책 뭐 1번, 2번 해갖고 막 이렇게. 그래? 또 그런 재미가 있거든. 음. 또 나름 그런 재미예요. 왠지 신윤이도 그런 거 좀 모아봤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딴 거 모았어? 뭐 모았어? 뭐? 아이 햄스터는 뭐죠? 그건 어떤 캐릭터인데? 그래? 약간 티니핑 같은 건가요? 그런 류인가요? 티니핑도 장난 아닌데. 이제 부모들 사이에서는 파산핑이라고 부르죠. 파산핑. 너무 종류가 많아. 일단 너무 종류가 많고. 일단 하츄핑이 시즌마다 새롭게 나온 게 굉장히 오바예요. 시즌마다 새로운 하츄핑이 나오는데 정신 나갈 것 같아. 지금 다행히 그 티니핑 유아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달라고는 안 하는데.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이제 영화관에서 보잖아요. 근데 이제 마스코트 딱 나오는 짤. 아직도 모르시니까 사야 나갈 수 있다고요. 또 그냥 그런 재미죠, 사실. 자, 보겠습니다. 두근이 알파, 베타, 너가 PQ. 근데 알파, P, 베타, Q가 밑줄 순서대로 등비 수열.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P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PQ는 베타의 제곱이겠네요. 이렇게. 근데 알파, 베타는 너의 두근이기 때문에 근과계수의 관계상 너는 1이고 PQ도 너의 두근이니까 너는 근과계수의 관계상 2가 되겠네요. 근데 양수 A, B고 그리고 알파, 베타, 그 다음에 PQ. 일단 P랑 베타가 뿔마 1일 수 있고 베타는 뿔마 루트인데 우리는 A, B가 지금 둘 다 양수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베타는 누구의 근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x 플러스 1은 0의 근이에요. 그러면 a는 요거 대입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지. 넘겨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냐면 x 더하기 x분의 1인데 2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자, 이렇게 나. 이렇게 되거든. 넘겨서 x로 나누고 2 곱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베타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면 당연히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루트 2겠죠.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 마찬가지로 여기도 얘도 p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bx 플러스 1는 0의 근이니까 역시 너를 이제 대입을 할 건데 b도 똑같이 2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이 되면서 p 값은 1이 되겠죠. p는 1이 된다. 대입 계산 이런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 8번 비슷한 류의 문제인데 일단은 7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얘는 A1부터 A10까지 요게 2고 A11부터 20까지 요게 64. 지금 눈에 띄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항의 개수가 같아요. 얘도 10개고 얘도 10개야. 그지? 다만 시작한 항이 달라요. 위에는 A1부터 A10, 아래는 11부터 20. 그러면 몇 개의 공비만큼 차이가 나냐면 정확히 10개의 공비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야. 왜냐면 얘는 1에서 11까지 가려면 10개, 10에서 20 가는 것도 10개. 만약에 얘가 A5부터 A15야. 그러면 1부터 5까지니까 뭐 공비가 4개. 뭐 10부터? 아니지? 15가 아니지 않나? 16부터. 만약에 A6부터 뭐 A15야. 그러면 여기서 5개, 여기서 5개. 그러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넘어올 때 이제 아래 5승이 곱해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의 개수가 같은 등비수열의 합끼리는 전체적으로 공비를 살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7번, 8번이 비슷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부분인데
얘는 똑같이 10개면서 간격도 같고 그래서 아래 10승만큼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냐면 32가 돼요. 그러면 다 구했죠? 공비는 양수니까 루트 2가 나오는 거고. 자, 8번을 보시면 똑같은데 A1 더하기 A4랑 A7 더하기 A4 더하기 A7이거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야. 지금 위에도 2개고 아래도 2개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개수만 같은 게 아니라 얘네가 이루는 간격이 같아야 돼요. 1, 4, 4, 7. 여기는 1부터 10이니까 1, 2, 3, 4, 5, 6, 7, 8, 9, 10. 여기는 10에 12, 땡땡땡. 얘는 한 칸 간격. 여기는 3칸 간격이죠. 하지만 간격이 같다. 그러면 너에서 너로 넘어오는 게 정확히 1에서 4니까 곱하기 아래 3승이 된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개수가 같은 합끼리는 그들끼리 어떤 비율을 찾으시면 된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9번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드린 SN, SEN, S3N 비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여기가 지금 36, 54죠? 36, 54. 1대 1 더하기 R의 N승 대 1 더하기 R의 N승, R의 2N승인데 요게 이제 36이고 얘가 54란 말이야. 그럼 36으로 나눠. 1대 얼마 나오면 1 더하기 2분의 3 나오죠? 그러니까 아래 2분의 3은 1 더하기 아래 너가 얼마야? 5승인가? 10승인가? 10승이네. 그러니까 아래 10승은 2분의 1이구나. 그럼 너가 1 더하기 2분의 1이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얼마냐면 4분의 7인가? 그죠? 4분의 7이죠. 그럼 이제 여기가 구해지죠. 4분의 7 곱하기 36 이렇게 97에 63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냐면 이거 혹시 방학 때 했던 건데 기억날지 모르겠네. 이거를 문장으로 써놓겠습니다. 같은 개수의 연속된 부분합 끼리는 원래 수열의 성질 괄호 열고 등차 등비를 유지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같은 개수 연속 부분합입니다. 이렇게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1부터 A10이 있고 그 다음 이제 S20이라는 거는 A11부터 A20 있고 21부터 30까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딱 쪼개면 개수가 다 몇 개야? 다 똑같이 10개죠. 그리고 연속돼 있지. 연속이죠. 이런 식으로 같은 개수의 연속된 부분합 얘네끼리 더한 거 끼리는 원래의 수열이 등차였으면 등차 수열, 원래가 등비면 등비 수열이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A1부터 A10이 지금 36이지. A11부터 A20은 S20에서 S10을 빼면 돼요. 54 빼기 36이야 18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냐는 거지. 원래 우리 수열은 등비 수열이니까 36, 18, 9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1부터 A30까지 더한 게 S30인데 다 더한 게 정확히 54 더하기 9니까 63 나오죠. 아까 거보다 훨씬 계산이 쉽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연속된 개수의 부분합 끼리는 원래 수열의 성질을 유지한다. 이 방식이 주로 S10, S20, S30 물어보면 거의 이걸로 풀면 돼요, 사실은. 넘어갑니다. 10번, 11번, 11번 한번 여러분이 해볼까요?
A2n-1과 A2n이 각각 이렇게 된대. 잘 모르겠으면 조금만 써봐. 한 항을 6개 정도만 써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A1부터 A10까지 합을 한다는 게 어떻게 합을 하면 좋을지 1 넣어보시면 A1이랑 A2랑 둘 다 2의 1승, 2를 넣어보시면 A3과 A4가 둘 다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항을 한 6개 정도만 써볼까? A1, 2, 3, 4, 5, 6. 근데 우리는 A10까지 더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더하는 게 좋을지. 간단하죠? 자, 보겠습니다. A1이 처음에 2고요. A2도 2예요. A3하고 A4는 둘 다 4입니다. 그 다음엔 둘 다 8이야.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묶어서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A10까지 더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런 식으로 더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2로 묶어도 될 것 같아요. 2에 2 더하기 4 더하기 32까지 더하면 되죠. 마지막에 2의 5승까지니까. 근데 너는 다음 항이 64 빼기 첫 항 공비는 2 빼기 1 곱하기 2 답은 124 나오나요? 되겠지? 이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자 12번 보시면 첫 항과 공비가 모두 3인 등비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일 때 sn 플러스 p가 밑줄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지금 구조를 보시면 원래 sn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거든. a1 r의 n승 빼기 1 나누기 r-1. 그래서 사실은 sn의 구조는 an과 구조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an은 어떤 숫자에다가 r의 n-1승,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해봤자 어떤 실수배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요소를 포함하고 있냐면 r의 n승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이 뒷부분이 이런 게 남아있지. 즉 이거를 조금 전개하시면 r-1분의 a1의 r의 n-1승에 마이너스 r-1분의 a1이라는 이런 요소가 붙는다고. 자, 이런 요소가 붙으면 등비수열이 아니죠. 등비수열은 어디까지 딱 끝나야 돼? 여기서 끝나야 돼요. 여기까지가 등비야. 즉 우리가 어떤 SN에나 뭔가를 더해서 등비가 되려면 뭘 더해 주셔야 되냐면 바로 요거를 더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P 값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 항과 공비 줬으니까 그냥 요거 계산하시면 끝이에요. 이것도 곧잘 나옵니다. 곧잘. 너를 더해서 등비수열 만들고 이걸 다시 막 또 시그마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얘가 이제 다시 등비수열에서 다시 합을 계산할 수 있겠지. 그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번 괜찮을 것 같고 14번 보시면 홀수 번째 합, 짝수 번째 합. 근데 항의 개수가 어때? 보니까 항의 개수가 정확하게 둘 다 K개인 거 보이니? 14번이에요. A1, A3, A5, 땡땡땡 2K-1이라는 건 항의 개수 K개. 2468, 땡땡땡 2K라는 건 역시 항의 개수가 K개. 둘의 간격도 어때? 두 칸씩 역시 간격도 똑같죠. 그러니 우리는 홀수 번째 합과 짝수 번째 합 간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정확히 공비 하나를 곱한 관계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공비는 얼마다? 공비는 2가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은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항의 개수가 같고 간격이 같으면 그 둘의 비율이 곧 공비의 개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R이 2인 걸 찾았죠. A1에서 공비 곱한 게 A2, A3에서 공비 곱한 게 A4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공비가 2인 걸 찾았으니 첫 항이 1인 수열에 대해서 1 곱하기 우리가 1357 땡땡땡 2K-1까지 곱한다는 거는
홀수 번째 항들을 보면 두 칸씩 가니까 공비가 2였던 게 2의 제곱이 되기 4가 되겠지. 4의 k승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된다. 요게 이제 341인 거죠. K값 나오겠죠? K값 나오면 첫 항도 알고 공비도 아니까 당연히 AK가 나옵니다. 자, 3을 이쪽에다 곱해주시면 1 더하시면 1024가 나와요. 그래서 K는 5가 나오고 K가 5가 나왔다는 거는 A5를 구하라는 건데 A5는 첫 항에다가 공비를 K-1개 곱하시면 그 답은 2의 4승이 됩니다. 답은 1번에 있네요. 넘어가서 15번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한 10분만. 하나, 둘, 하나, 둘. 일반항의 관계 하나 하고 원래 합계는 사실 아까 그 정도만 해도 돼서 여기 건 좀 어려우니까 한 4개만 올려야겠다. 이렇게만 해야지. 갈 시간이 됐죠? 퇴근을 알리는 소리. 시연아, 수연 어렵지. 등차 수열은 영상 다 봤어. 내일 갖고 와. 올 때.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3, S, 32, 7, S, 22. 근데 우리가 S30 대 S20이 몇 대 몇이냐면 너가 아니죠. 그 7대 3인데 물론 7대 3인데 그 SN, SEN, S3N의 비율을 생각하면 1 더하기 아래 10승인 거고 1 아이고 더하기 아래 20승 1 더하기 아래 10승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적당히 양변 약분하면 요게 남는다는 거야. 그럼 이제 아래 10승을 t라고 치환을 하고 식 정리하시면 3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2 마이 3 1 이렇게 되지. 즉 t는 2가 나옵니다. 짠. 자, 아래 10승은 2였고요. 그럼 이제 또 요걸 구할 수 있죠. S10분의 S50 마이너스 S40은 A41부터 A50이에요. 잘 보시면 너는 A1부터 A10인데 이 둘이 항의 개수가 같은 거를 알 수가 있어. 그지? 항의 개수가 같죠. 그러니 간격도 같고 너는 정확하게 약분이 돼서 얼마가 남냐면 아래 30승이 남습니다. A1, 40승이 남죠. A1이 A41, A10이 A50이 되려면 아래 40승이 곱해진다. 근데 우리는 아래 10승에 해당하는 t가 2니까 너는 2의 4승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입니다. 16이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7번으로 갈게요. A, B를 주고 양의 약수의 총합을 너로 표현해봐라. 양의 약수의 총합 굉장히 잘 나오는 형태이고 변형도 다양하게 됩니다. 너의 양의 약수의 총합을 그냥 물어볼 때도 있고 너의 양의 약수 중에서 뭐 12의 배수의 총합을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해보자라는 건데 자, 6의 2016승은 2의 2016승과 3의 2016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의 약수의 총합은 어떤 전개식을 계산을 하시면 되냐면 2의 0승부터 2의 2016승과 3의 0승부터 3의 2016승을 이렇게 전개해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서로. 곱하시면 모든 양의 약수의 형태들이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고 다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시면 되는데 너의 다음 항이 2017승인데 A가 2016승이니까 2A가 되겠죠? 빼기 첫 항 1 나누기 2 빼기 1 똑같아요. 너의 다음 항이니까 3B가 되겠지? 빼기 첫 항이니까 1 3 빼기 1입니다. 짠! 곱하시면 끝. 뭐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에는 저 등비수열 첫 항이 알파에 공비가 베타인 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우리 18번 좀 해줄게요. 18번까지는 합시다. 18번이 요것도 이제 괜찮은 문제인데 애초에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인수분해도 안 되고 실근도 없지, 그지? 알파, 베타가 각각 두 근인 상태. 첫 항이 알파고 공비가 베타인 거 8개를 더하는 거니까 첫 항 알파, 베타의 8승 빼기 1 나누기 베타 빼기 1.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너네가 요거를 구할 수가 있어. 자, 우리가 요걸 따라간다는 거는 x3승은 1이 됐던 거 기억하나요? 양변에다가 x-1을 곱해주시면 뭐가 되냐면 x3승 마이너스 1은 0이 되죠. 그래서 너는 너가 됩니다. 그죠? x3승 1이라는 거는 너는 베타 3승도 1이기 때문에 베타 6승도 1이고 베타의 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약분 하나 할까요? 알파,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베타로 표현하고 싶고 그럼 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일이고 알파 베타는 1이기 때문에 넌 1이고 알파는 넘기면 마일 마이너스 베타죠. 끝. 답은 마이너스 베타가 나온다. 답은 1번에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변형 자체가 공수 1에서 하던 것들이라 조금 좀 생소할 수 있다. 등비수열만으로는 잘 풀리지 않는다. 넘어갑니다. 자, 21번으로 오세요. 두 번째 줄 밑줄 첫 항부터 등비수열. 첫 항부터 등비수열. 전형적인 표현이야. 합을 주고 첫 항부터 등차수열, 첫 항부터 등비수열 표현 나오면 해석 자체는 그냥 뭘로 풀면 된다? S 0이 0 끝입니다. S에다 0 넣고 0 되면 돼요. K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푼다고. 이게 이제 무슨 원리냐면 지난 시간에 이제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도 SN에 대한 2차식으로 되어 있는데 상수항이 있으면 첫 항부터는 등차가 안 된다고 그랬어. 우리가 서로 빼서 이제 나열을 해보시면 반드시 등차수열의 합의 형태가 되려면 상수항이 0이 돼야 되는데 상수항이 0이 아니더라도 SN에서 SN-를 뺐을 때는 등차수열의 형태가 나오긴 해. 다만 SN에서 SN-를 뺄 때는 우리가 두 번째 항부터 그 식을 쓸 수 있고 첫 항부터 그것이 성립하려면 n에다 1을 대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식이 나왔냐면 S1 마이너스 S0는 A1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S1과 A1이 같고 항상 그러니 S0이라는 식이 0이 나와야만 우리는 그 식을 첫 항부터 쓸 수 있다가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이런 표현이 나온다. 첫 항부터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S0은 0을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딱 요 방식으로밖에는 출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항부터 등차수열, 첫 항부터 등비수열,
너네가 직접 일반항 구하고 1 대입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S0이 0이다. S에다가 0 넣어봤더니 3의 1승 플러스 K가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쓰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24번 풀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23번 한번 해볼까요? 24번? 이번에 그럼 한라산도 올라갔나요? 산은 안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주로 뭐 했어? 말 타기 이런 거 했나요? 감귤 따기 이런 거 안 했나요? 카라향 따기. 미술관. 거기 헬로키티 박물관 있는 거 알고 있나요? 제주도에? 아, 못 갔어? 박물관, 다양한 박물관이 많죠. 미술관은 좀 노잼이었을 것 같은데. 제트보트 탔어. 그건 좀 재밌었겠다. 체험 낚시 이런 거 안 했나요? 그런 거 막 그 약간 뗏목 같은 거 타가지고 막 그런 것도 하는데 원래. 우아하게. 원래 근데 제주도 가면 원래 막 한라산도 좀 가고 한 중턱 가서 컵라면도 먹고 약간 이런 맛이 있는데. 한라산 중턱에서 컵라면 먹으면 맛있는데. 요즘도 파나 모르겠네. 감귤을 하나도 못 먹었다고? 그래? 지나다니면 감귤이 널려 있는데? 그래? 그 원래 그 제주도는 음식점 가면 갈 때 그 계산하는데 그 옆에 이제 바구니에 막 감귤 이만큼 있어가지고 원하는 만큼 가져가세요 막 이런 경우도 많은데 감귤이 처치곤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아마 감귤 철이 아닐 거야. 내가 알기로. 응? 어디? 충북? 가려면 가겠죠. 일찍 갔다 늦게 오면 돼. 농촌 봉사활동을 충북에서 음. 아니 그러니까 충북을 당일치기로 가가지고 서바이벌 게임이랑 아니야. 그건 다른 거야? 반마다 달라요. 아, 저희 반은 부평 가가지고 서바이벌 게임이랑 그럼 너네 반은 그래도 재밌는 거 하네. 다른 반에도 농촌 체험 있고 뭐 어디 인왕산 가는 애들도 있어요. 너무 길이 큰 거 아니야? 뭐 농촌 체험도 근데 재밌을 수도 있어요. 나름의 재미. 아까 했었는데 그거 겁나 힘들었다고. 아, 그래?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직선이 있어요. 너가 2, 너가 4. 근데 정사각형을 계속 내접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가 P1이 여기가 P2. 땡땡땡 P10까지 가고 싶나 봐. 가다 보면 어딘가에 P10이 있겠죠. 이쯤에 P10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요 X좌표와 Y좌표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요 점에.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되고 Y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먼저 요 내접하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접하는 요 닮음에 해당하는 요소를 이용을 할 건데 이 삼각형은 2대 1의 선분비를 갖고 있죠. 여기도 2대 1의 비를 갖게 될 거야. 그래서 요만큼을 t라고 놓는다면 요만큼이 2t가 되고 근데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얘도 2t가 되겠죠. 그러니 t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가 됩니다. 3분의 2. t가 3분의 2라는 거는 이만큼은 3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래 높이가 2짜리였지. 이만큼이 원래 2짜리였는데 2짜리가 얼마로 줄어들었냐면 3분의 4로 줄어들었어요. 보이나요? 지금 요 삼각형 기준에서는 원래 높이가 얼마짜리였냐면 2짜리였어. 근데 이 높이가 3분의 4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직각삼각형이 생겼고 다시 내접하는 사각형이 생겼는데 요 2라는 것이 3분의 4로 줄어들었듯이
당연히 다시 요 사각형의 한 변을 구할 때 이만큼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3분의 2를 곱한 값이 될 거라는 거야. 9분의 8이 되겠죠. 땡땡땡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 부분이 등비주열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밑변대 높이의 비율이 2대1인 어떤 직각 삼각형에서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항상 높이의 3분의 2배가 나온다고. 높이의 3분의 2 곱하고 높이의 3분의 2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한 공비가 3분의 2가 되는데, 그러면 P10의 X좌표 같은 경우에는 P1의 X좌표는 그냥 3분의 4죠. P2의 X좌표는 3분의 4 더하기 9분의 8이 될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더해 나가면 됩니다. P10 같은 경우에는 3분의 4를 첫 항으로 하고 공비가 3분의 2짜리잖아. 그래서 1 빼기 3분의 2에 10승 항의 개수가 10개니까 나누기 1 빼기 3분의 2. 자, 요게 바로 너의 X좌표예요. Y좌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자, P1의 Y좌표는 요 높이죠. 요 높이는 누구랑 똑같냐면 요 길이랑 똑같아요. 즉 9분의 8이라고 얘는. P2의 Y좌표는 9분의 8에다 또 3분의 1을 곱한 거겠지. P10의 Y좌표는 3분의 4에다가 3분의 2를 몇 번을 곱하셔야 되냐면 P1의 Y좌표가 3분의 4 곱하기 3분의 2에 해당하는 9분의 8이거든. 요 높이가 지금 이 점의 Y좌표랑 똑같잖아. 그지? 여기가. 그지? 그러니 10번을 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둘을 서로 더하시면 끝. 이렇게 된다. 조금 헷갈리죠? 그러니까 첫 항과 공비 잘 찾으시고 규칙성 보시고 하시면 되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이 정도만 하도록 할게요. 뒤에 원리합계 두 문제 있는데 얘는 조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25번이 딱 그거야. 25번이 봐봐.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그거야.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을 건데 이거를 내가 매월 연말부터 10년간 연금의 형태로 받는다면 얼마를 받게 되겠는가? 얼마가 돼야지 이게 서로 같겠는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조금 활용된 어려운 문제들이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드린 기본적인 형태만 하셔도 크게 무방하다 지금은.